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저희 학원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요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할 겁니다. 요 네이버 밴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밴드에 어떤 반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을 초대한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를 활용해서 이제 촬영을 해주면은 녹화 영상까지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좀 이제 화질이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어서 좀 확대해서 글씨를 좀 크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밴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하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단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게 좀 어렵죠. 채팅으로는 소통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딜레이도 좀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 줌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좀 이제 어려운 단점은 현재 40분까지만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40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방을 새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입하실 때 KC 촬영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밴드를 이용해서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핸드폰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핸드폰은 크게 좋은 핸드폰이 아니어도 화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밴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네이버 밴드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눌러보시면 네이버 밴드에 저희 학원에 이렇게 반별로 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을 요 위에다 밴드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건 저희 학원 밴드고요. 밴드 만들기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밴드를 만드시고 거기에 학생들을 초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시범 삼아 어떤 반이 만들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글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글쓰기를 누르셨죠? 글쓰기를 누르시면은 밑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라이브 방송. 이 라이브 방송을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치대를 좀 나름대로 화면 프레임에 맞게 설치를 하시고, 이 거치대에다가 제가 핸드폰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칠판이 되겠죠? 그러면은 핸드폰을 장착해서 아까 보셨던 이 라이브 메뉴 있잖아요. 여기 라이브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라이브 메뉴를 누르시면 라이브 방송 시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 중에 실시간 대화 이런 걸 클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칠판 프레임을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맞춰 주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딱 맞출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 반에 있는 아이들, 요 밴드에 초대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11시에 밴드 영상을 넣을 거니까 들어와 해가지고 11시에 라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녹화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칠판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났다. 그리고 아이들과 채팅도 할 수 있죠. 물론 선생님 말은 이제 이 음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야, 누구 왔니? 아니면 이거 질문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1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시청 중인 멤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X를 누르시면 라이브 방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종료하시고 나면 휴대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게시글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게시글로 공유하게 되면 방금 찍은 라이브 영상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밴드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볼 수 있게끔 녹화 영상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학생들한테만 또 선생님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학생들한테만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설치도 쉽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줌을 활용한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활용하시려면 필요하신 거는 이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블릿 PC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강의대가 비치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일단 줌을 활용하려면 줌을 먼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텐데요. 줌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크롬을 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줌이라고 치시면 되겠죠. 이제 줌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이쪽에 이제 로그인이 있죠. 로그인은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회의 호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회의 호스팅은 제가 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참가는 회의에 참가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자, 일단 이렇게 로그인이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구글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자, 그럼 제가 구글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회의 호스팅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한번 깔아 놓으면은 아까 바탕화면에 보신 것처럼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어플처럼 나오게 되죠. 그럼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회의를 하나 열어볼 거예요. 자, 회의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줌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이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초대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밑에 메뉴를 보시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 이 기록 기능이 좋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녹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가자를 누르셔야 되겠죠. 참가자, 초대. 자, 초대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은 위에 연락처가 있겠지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초대 링크 복사나 초대 복사입니다. 초대 링크 복사는 링크만 복사되기 때문에 초대 복사를 누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초대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닫으셔도 되고요. 일단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복사가 된 걸 갖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회의를 열었으니까 일로 들어와. 노트북에 카카오톡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일단 실제로 아무데나 요 복사한 걸 붙여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을 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냥 붙여볼게요. 이제 컨트롤 V. 네. 자, 다시 한번 참가자 초대 복사. 그렇죠?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닫으시고 엑셀에는 붙여넣기가 안되나 보네요. 다른 파일을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전에 한글을 열고 있습니다. 자, 붙였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HTTP 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는 누르면 이제 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회의 아이디랑 암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회의 아이디랑 암호를 알려주면은 아까 요 줌의 제일 처음에 여기 회의 참가가 있었잖아요.
이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은 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면은 이제 학생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이 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얘들아 뭐 왔니? 뭐 이러면서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얼굴이 뜹니다. 이렇게 뭐 채팅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그럼 우리 강의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칠판을 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강의대에다 올려놨습니다. 노트북을. 그리고 강의대에서 프레임을 맞추셔서 칠판 프레임에 맞추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 반사가 좀 뭐 강의실마다 좀 다르겠죠. 빛 반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X 더하기 Y는 4다 이러면은 아이들은 저 화면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되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칠판을 활용해서 바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녹화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줌의 좋은 점은 아까 밴드에서는 아이들이 반응을 할 때 채팅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줌에서는 아이들도 노트북이나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음성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저 알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이제 하시다가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비디오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강의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비디오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HD 활성화가 있고요. 내 모습,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죠? 뒤에. 그죠? 그래서 이걸 꺼놔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아이들한테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불편해서 그렇고 요걸 꺼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한번 강의를 중지해 볼게요. 자, 그럼 녹화가 중지가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회의가 종료되면 기록된 파일이 mp4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나중에 생성이 돼요. 그리고 또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태블릿을 미러링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일단 윈도우 10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 연결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연결. 그럼 연결 앱이 뜨죠? 요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태블릿에서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아이패드는 바로 미러링 시킬 수 있어요. 줌에서. 자, 갤럭시 시리즈는 보시면은 요걸 이제 내리시면요. 요 위에 있는 요 화면, 요거 이렇게 위에 요걸 좀 더 내리시면 이 중에서 스마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요 스마트 뷰가 미러링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이 스마트 뷰를 하려면은 와이파이가 똑같은 걸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노트북에서 쓰는 와이파이랑 그 다음에 이 태블릿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같은 걸 잡으시고 스마트 뷰를 눌러 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떴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러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있는 화면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좋은 거는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전체 화면, 뭐 태블릿에서 전체 화면 이렇게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일단 좋은 점은 태블릿에서는 이제 펜슬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펜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 노트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X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노트북에도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을 하셨으면 미러링 연결은 된 거고요. 잠시만요.
자, 줌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줌 회의에서 이 화면 공유라는 게 있어요.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화면 공유를 눌러보면 아이폰, 아이패드도 있고요. 이건 바로 아이패드는 바로 연결이 되고요. 방금 연결한 이 태블릿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 자, 이거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럼 아이들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볼게요. 얘들아, 3x 플러스 y는 뭐 4야. 그리고 뭐 태블릿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다음 편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블릿은 색깔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이런 PD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교재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재 파일을 제가 불러오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교재를 갖다 불러왔을 때 여기다가 펜으로 기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아, 뭐 x는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이건 이렇게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혹은 부족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장에서 칸이 부족하면 메모장에서 풀어줘도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조작은 이제 요 태블릿에 표시가 되게 되고, 이 태블릿은 학생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줌으로. 이것도 줌이지만 아까 연결해 놨던 걸 끊으려면 여기 이제 공유 중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화면 공유가 중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원래의 줌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강의가 끝나셨으면 여기다 다시 녹화를 끄시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다 끝나고 아이들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강의를 끝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회의를 갖다 종료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종료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찍었던 동영상들이 이제 저장할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미팅 레코딩을 갖다가 지금 변환시키는 중이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실게요. 자, 기다리시는 동안 이 줌이 활용법은 좀 어렵지만 아이들하고 소방훈련 하듯이 학원에 왔을 때 훈련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까 보셨듯이 회의를 만들고 회의 주소를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은 아이들은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건 좀 반대예요. 스마트폰 너무 화면이 작아서 공부하기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데스크탑 PC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PC에 캠을 달게 되면은 마이크 기능도 요새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미리 연습을 하시고 줌을 활용하면은 칠판을 사용하기도 좋고, 아이들의 음성을 듣기도 좋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태블릿을 활용하게 되면은 강의도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을 뭘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갤럭시 A6 10.1, 8.0인가요? 하여간 위드펜. 그래서 보급형 노트북도 학원에서 쓸만해요. 한 25만원대에 있는 갤럭시 A 시리즈든 뭐 전부 다 됩니다. 다만 이렇게 스마트펜이 있는 기종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스마트폰이 없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있다 그러면은 쿠팡 같은 데 검색하시면 스마트 펜슬은 뭐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펜으로 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애플펜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펜에 비해서는, S펜에 비해서는 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네, 요 태블릿 활용법은 PDF 파일 불러오고 이런 거는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거의 다 이제 녹화 영상 마무리돼 가네요. 자, 마무리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녹화한 영상이 저장이 된 거고요, PC에. 자, 이 PC에서 요 파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두 번 했었죠. 한번 껐다 켜고, 한번 껐다 켜고. 녹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녹화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강의를 했었었죠. 강의 부분만 딱 캡처해서 이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PD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 태블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블릿 PC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노트 작성을 눌렀고요. 자, 일단 지금 할 거는 태블릿 활용법.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줌을 활용한 미러링은 이제 미러링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하도록 하고, 첫 번째는 수업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PDF 파일, 주로 이제 먼저 스캔을 해 놓으면 되겠죠. PDF 파일이 필요하고, 이 PDF 파일을 이 화면에다 띄워야 될 텐데, 이 PDF 파일을 띄우는 방법은 소도라는 앱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소도라는 앱은 PD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 방법.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는 왜냐하면은 다운로드를 이 탭에다 받아 놓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서 또 여기에 드라이브로 깔아야 되죠.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추천하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로 PDF 파일을 갖다가 보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구글 드라이브로 PDF 파일을 보내놓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PC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보통 영화 다운 받는 것처럼 파일을 옮기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파일을 옮겨 놓은 것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앱 중에서 제가 아까 구글 드라이브를 깔아 놨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보통 깔려 있어요. 깔아 놓는 게 아니라 여기 드라이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눌러보면은 이게 구글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PC에서 이 PDF 파일을 이쪽으로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일단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파일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소도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다운은 받았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다운을 받아놨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소도. 이 소도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눌러볼게요. 자, 제가 로그인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고요. 지금 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파일을 불러오려면, 자, 여기 이제 여기 화면이죠. 그래서 문서를 불러올 때 여기 다양한 이제 뭐 폴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소도 커넥트,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다 받아놨어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다 올려놓은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 고등수학 하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지들을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누르시면은 페이지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수업이 70페이지를 할 차례다. 그럼 70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 이제 필기를 하려면, 자, 누르시면 요 위에 이제 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펜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펜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뭐 다양한 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요 펜, 여기 처음에는 이제 이 펜이 크게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의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장을 다 해놨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 아이고, 이게 되돌리기죠. 되돌리기 버튼. 네, 이렇게 올리고요, 위로. 자,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키웠어요. 이 화면은 그대로 이제 줌을 통해서 미러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제 뭐 F의 루트 2를 구하는 건데, F의 루트 2를 볼 수가 있고, 제일 먼저, 자, 얘를 먼저 할 거예요. F의 루트 2. 자, 그럼 루트 2가, 여기에 루트 2가 들어가는 건데, 루트 2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자, 무리수죠. 루트 2가. 그래서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럼 루트 2의 제곱이 되면은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돌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여기도 지울 수가 있죠. 이 지우개의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좀 작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이 안으로 루트 2가 들어가서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2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에 할 거는 요 2를 구하는 거죠. F2. 2는 유리수기 때문에 이 식에다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체크키를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아이고, when enable suggestion will appear.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는 여기 칸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갤럭시 노트를 여는 게 좋죠. 그래서 펜을 갖다가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 펜, 여기 요 메뉴가 뜨죠. 자, 여기에서 새 노트를 갖다가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아까 그 노트인데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노트를 열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노트를 열어볼게요. 그냥. 저도 안 열어봐서 어떤 걸까요? 노트는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아, 밑에 있네요. 키가 플러스, 그죠? 자, 그럼 새로운 노트가 열렸죠. 여기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얘들아, 아까 이제 우리가 481번 문제를 풀 거고 48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줄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칸이 부족하니까, 자, 이쪽에서 이제 481번 문제, 빨간색이네요. 지우고, 자, 제가 여기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뭐 481번 문제,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DF를 이용한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해서요. 아까 하던 노트가 어디로 갔죠? 망했네.
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죠? 페이지가 넘어갔나? 요건데. 자, 일단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자, 일단 뭐,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자, 얘기는 하여간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그죠? 아, 이거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PDF를 이용한 강의를 얘기를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소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여기서 PDF를 불러오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그 다음에 요 삼성 노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활용할 때 조금 이제 강의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클리닉, 물론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녹화 클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화면도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녹화할 수 있게끔 제가 어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V 리코더라는 게 있죠. V 리코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화면 녹화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제일 위에 걸 받았는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들은 좀 무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이 V 리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게 되는데 제가 다운은 받아놨으니까요. 자, 다운 받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 V 리코더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지금 녹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녹화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꺼지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한테 클리닉을 해준다. 그러면 삼성 노트를 켜고 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겠죠. 새로운 페이지를 열거나 아니면 아까 이용했던 PDF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81번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 예를 들어 자, 이 문제 모른다 그랬지? 선생님이 가르쳐 볼게.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 같이. 자, F의 3을 구할 거예요. 그럼 뭐 F의 3은 보다시피 F의 3은 1로 가고 있죠. 얘는 1이죠. 간단하죠. 자, F의 3을 구하면 F의 3이 1로 가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결국 얘가 해야 될 건 F1이 되겠죠. 그럼 F1은 2로 가니까 얘는 2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노트에서도 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이 옆에 보시면은 요 옆에 보시면 빨간 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녹화 버튼이에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은 녹화가 이제 꺼지고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13분짜리 요거는 이제 끌게요, 제가. 자, 눌렀어요. 그럼 여기 정지 버튼이 있죠? 자, 정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요건 편집하기 동영상을,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 문서 저장 말고요.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 어디다 공유할지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는 주로 이제 드라이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눌러본 적은 없어요. 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뭐 제목을 갖다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목을 갖다가 클리닉이라고 정할게요. 클리닉. 자, 그러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 내에 이 클리닉이라는 이 영상 파일이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다시 저장된 파일을 제 카톡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혹은 밴드로도 업로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돼요. 자,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이어서 이제 실제로 아이의 클리닉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나 찍어 볼게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하면, 자, 얘가 이제 13분짜리 요거는 이제 끌게요, 제가. 자, 눌렀어요. 그럼 여기 정지 버튼 있죠? 자, 학생의 클리닉을 갖다가 해준다고 볼게요. 어떤 친구가 이제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뭐 카톡상에서 선생님 저 몇 번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PDF 파일에다 풀어줄 수도 있고 그냥 노트에다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냥 일단 노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풀어주기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 앱을 까시면 녹화 버튼이 이렇게 녹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거든요. 혹은 뭐 여기에서 녹화 버튼 이걸 눌러줘도 똑같이 돼요. 여기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면은 뭐 이런 광고는 빼고요. 여기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게 녹화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냥 보통은 이제 뭐 별게 없으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해줄 거니까 여기서 사실 이미지를 따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갔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열었다고 칠게요. 자, 그럼 PDF 파일에서 이 484번이 학생이 물어보는 부분이다. 그럼 484번을 캡처할 수 있죠? 이건가요? 잘라내기가 되나? 아직 안 해봐서. 네. 멀티 셀렉트 툴. 이게 아니면은 이 화면 캡처 있잖아요. 갤럭시는 화면 캡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거였나? 됐네요. 자, 화면 캡처가 됐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으시면 화면 캡처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으로 긁으면 화면 캡처가 되죠. 자, 그러면은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하나의 이미지로 캡처됩니다. 잘라내 볼게요. 방금 캡처한 부분을. 자, 캡처한 부분에서 이 문제만 이제 잘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한다. 자, 그럼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첩에 들어가 있을 거고 아마. 그죠? 갤러리에 지금 들어가 있죠? 갤러리에.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 노트를 켜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새로운 문서를 킬게요. 여기 있네요. S펜 여기 요거. 자, 여기에서 새 노트 작성. 자, 새로운 노트를 작성했어요. 아까 그게 사라진 이유는 제가 저장을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안 사라졌었네? 희한하네요. 자, 일단 이거를 없애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될 텐데, 뭐 일단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새 노트를 작성해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아이한테 해줄. 요건 돼, 요거. 왜 없죠, 여기는?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왜 없는지는 뭐 연구를 좀 해보시고 좀 더. 여튼 요 파일을 하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내 포토에서 포토 나왔네요. 3개. 자, 요거죠, 요거. 아까. 자, 이걸 가져왔어요. 좋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세팅이 된 상황에서 아이한테 클리닉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펜을 누르고 이제 펜을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아이한테 이제 가르쳐 볼게요. 자,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를 시작을 할게요. 빨간 거. 자, 시작하기. 그러면 이제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84번 모른다 그랬지? 자, 484번은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건도 있고, 좀 더 이쁜 색으로 해보자. 자, 이런 조건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고 구해야 될 건 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 자, F3은 G1이다. 1대1 대응이라 그랬기 때문에 X에서 X로의 함수가 될 거고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이게 F라는 함수도 있는 거고, 자, G라는 함수는 좀 더 이쁘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G라는 함수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건 G라는 함수가 되겠죠. 자, 나와 있는 조건은 F3하고 G2는 1이다. 자, 그러면은 자, F3은 1로 간대요. 여기 나와있죠. F3은 1로 간다. G2도 1로 간다. 이렇게 두 개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다른 조건이, 자, 첫 번째 일단 G, F의 3이 2다. 이 부분을 본 거예요. G, F의 3이 2다. 자, 그러면 F3을 방금 전에 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자, F3 방금 1이었죠? 결국 여기서 알려주는 건 G1이 2다라는 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G1이, G1은 2네? 하나 해결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죠? 자, 안 써먹은 건 이 부분이에요. FG. 자, FG의 2가 2다. 자, 근데 G를 방금 전에 구했단 말이에요. G가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건 F1이 2란 얘기죠. 그러면 F1이 2다. 자, 또 구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1대1로 짝을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양다리 걸치거나 그러지 말고 한 짝을 딱 이뤄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요 빈대로 가야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빈대로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랑 G 함수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구하는 F2 더하기 G3은, 자, F2는 여기죠? 3. 자, 이걸로 F2는 3이다. 그래서 얘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 G3은 3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F2는 3이고, G3도 3이니까 6이 나오겠죠. 자,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녹화를 끄고, 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공유를 해서 아까 한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로 넘기는 거죠. 방금 480번이었나요? 그러면 480번. 뭐 예를 들어 혁춘 질문. 자, 지금은 이게 녹화된 영상인데요. 이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풀어주게 되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 파일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자, 484번 모른다 그랬지? 자, 484번은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건도 있고, 좀 더 이쁜 색으로 해보자. 자, 이런 조건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고 구해야 될 건 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 자, F3은 G1이다. 1대1 대응이라 그랬기 때문에 X에서 X로의 함수가 될 거고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이게 F라는 함수도 있는 거고, 자, G라는 함수는 좀 더 이쁘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G라는 함수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건 G라는 함수가 되겠죠. 자, 나와 있는 조건은 F3하고 G2는 1이다. 자, 그러면은 자, F3은 1로 간대요. 여기 나와있죠. F3은 1로 간다. G2도 1로 간다. 이렇게 두 개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다른 조건이,
자, 첫 번째 일단 G, F의 3이 2다. 이 부분을 본 거예요. G, F의 3이 2다. 자, 그러면 F3을 방금 전에 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자, F3 방금 1이었죠? 그럼 결국 여기서 알려주는 건 G1이 2다라는 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G1이, G1은 2네? 하나 해결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죠? 자, 안 써먹은 건 이 부분이에요. FG. 자, FG의 2가 2다. 자, 근데 G를 방금 전에 구했단 말이에요. G가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건 F1이 2란 얘기죠. 그럼 F1이 2다. 자, 또 구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1대1로 짝을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양다리 걸치거나 그러지 말고 한 짝을 딱 이뤄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요 빈대로 가야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빈대로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랑 G 함수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구하는 F2 더하기 G3은 자, F2는 여기죠? 3. 자, 이걸로 F2는 3이다. 그래서 얘는 3이 될 거고 다음 G3은 3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F2는 3이고 G3도 3이니까 6이 나오겠죠. 자,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녹화를 끄고